최불암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수많은 전투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적벽대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송곤의 연합군은 조조군을 크게 물리치는데요. 이 적벽대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바람의 방향까지 살펴가며 전투에 임했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람의 방향을 살핀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전투에 적합한 시를 알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우 김우중 회장, 그는 IMF라는 그 어떤 시를 만납니다. 다른 모든 재벌들이 부채 비율을 줄여가며 유동성을 확보해 그 어떤 때를 기다리는 동안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는 경영을 지속해 나갑니다. 올 초 신년사에서 제가 저희 대우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희 대우는 일찍이 세계 경영에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았어도 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요. 예, 훌륭한 말씀이에요. 제24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내정된 김우중. 그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았다. 우리가 외환 위기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움츠리기보다는 더욱 확대 지향적인 경영을 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GM과의 합작도 그런 맥락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 상태에서 외자 유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김 회장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GM 관계자가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궁금한 게 많으시면 직접 만나서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대통령님, 그건 그렇고 무역금융 문제 말입니다. 예. 그것이...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결심을 해주시면 되는 일이 아닌지요.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는 어땠는지를 몰라도 우리 국민의 정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님. 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 김 회장이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역금융을 둘러싼 김우중 회장과 국민의 정부 경제 당국자들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우중 회장은 다급했다. (1998년 4월 18일) 김우중 회장은 최영건 산업자원부 차관을 만난다. 대우그룹의 힐튼 호텔이었다. 도대체 관료들이 무역금융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김 회장님. 마음만 먹으면 외환 보유고에서 50억 달러 정도는 풀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는 과거 정권에서도 항상 있어 왔어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부로 외환 보유고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밖에 없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달라졌어요. IMF는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이 오늘날 이 위기의 원인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IMF! 수출을 해야 올 연말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수출이요, 수출. 에? 아니, 최 처관님.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00억 무역 흑자를 위해서라도 무역 금융을 풀어달라는 김우중 회장의 요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무조건 무역금융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500억 달러 무역 흑자 달성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정말... 내가 대우의 부채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는데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 풀어주면 감당 안 돼요. 그렇기는 하죠. 대우의 부채 현황이 이런데도 김 회장은 무역 금융 탈익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팔아서 빚부터 갚아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무역 금융을 풀어서 부채 비율을 더욱 높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명식이 차기 전경련 회장 내정자고 현재 권한대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마냥 무시하기도 그렇고. 전경련 회장부터가 입장이 그러면 재벌 개혁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쉽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느냐 죽어 나자빠지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말입니다. 나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 관료입니다. 무역금융 절대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인간과 한목적적인 인간의 대립. 한 경제 전문가의 구분입니다만 그분은 경제 관료를 합리적인 인간, 그리고 기업가를 한목적적인 인간,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군요. 합리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이치나 이론에 딱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이고, 한목적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경제관료들과 기업인 김우중 회장, 이들은 IMF 해법을 놓고 이렇게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확대지향적 김우중 회장의 경영 방식을 설명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해설위원은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했더군요. 대우그룹은 그 가용 자원을 극한으로 몰아갔던 일종의 질주 본능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김우중 회장 그룹 내 아이들만이가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쌓여 있다든지 또는 돈이 들어왔는데 은행에 몇 달이고 좀 쉬고 있다든지 이런 자금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가용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영역을 확장하는 데 전면적으로 투입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다른 경영가들을 질리게 했죠. 어떤 기업 경영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보수적,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어떤 관리를 하는데, 김우중 회장은 일종의 본능적으로 그룹 내 아이들만이 쉬고 있는 돈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거나 또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몇 달이라도 쌓이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만 쌓여있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또 얻어가지고 또 무언가의 새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한 에너지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기업가도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1998년 4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GM의 루 휴스 해외 총괄 사장의 예방을 받는다. GM은 대우와 광범위한 합작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사업장에 30에서 50%의 지분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반가운 말이십니다. 그래, 양 기업 간의 협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논의 중입니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가 대우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 협의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두 기업 간의 합작이 이 대우나 GM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GM은 대우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수십억 달러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우중 회장에게는 적어도 이 일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대우와 GM의 협상은 파열음을 내고 GM은 특유의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기록이다. 동상이몽. 대우와 GM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휴지 사장이 다녀간 후 대우의 자금 사정 등을 알게 된 GM은 내친 김에 경영권을 빼앗아서 골칫거리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제휴가 아닌 매각의 카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휴를 위한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 대우의 자금 사정을 알게 된 GM 측이 제휴가 아닌 매각을 원해서였다는 말이다. 관련한 또 다른 기록이다. 문제는 경영권이었다. 세계 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이 GM의 요구였고 김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1992년 결별 사태의 반복이었다. GM과 대우자동차는 계산 속이 달랐다. GM은 합작 조건으로 대우자동차를 한국 내에 묶어놓는다는 계산이었고 대우는 오히려 GM을 업고 세계 시장으로 더욱 맹렬하게 진군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니 합작은 당연히 성사되기 어려웠다. GM과의 합작 난항. 어쩌면 이것은 김우중 회장이 무역금융에 더욱 집착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닐까. 한편 그런 가운데 1998년 7월 10일 청와대에서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이규성 재경부 장관, 이기호 노동부 장관, 국평의 무역협회장, 그리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있었다. 오늘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자금 지원이 잘 될 것입니다.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박태영 장관이 수출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없어요. 수출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듣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독대를 청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독대 요청도 받아들이겠어요. 대통령님. 전경련 회장 대행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그가 손을 번쩍 들었다. 김 회장. 외람되지만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이 대통령님께는 뭐라 보고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앞에서는 잘 되는 것만 보고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수출 현장의 문제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김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박 장관 잠깐. 이 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좀 해보세요. 예. 가령 말입니다.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는데 대략 120일이 걸립니다. 수출 후 결제 기간까지 합하면 180일입니다. 180일로 따졌을 때 제조 원가가 6% 상승합니다. 그러면 금융 비용도 그만큼 더 증가합니다. 이런 게 현실인데
당국은 금융 비용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료들이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2화 세계 경영 그 꿈과 좌절의 기록들 6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지환, 기술 이흥규, 진행 최불암, 해설 서혜정이었습니다.